안녕하세요. 골드미르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좀 뷰티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그 이유가 제가 회복 시간 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얼굴이 조금 더 똘똘해진 것 같지 않나요?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얼굴이? 수술을 한 지가 3주 정도 지났고 사실 17일 차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붓기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20일차 되는 날이거든요. 눈 재수술한 지 20일차 되는 날입니다. 눈 재수술에 대한 Q&A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재수술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과거의 눈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전에 있는 제 얼굴과 지금의 제 얼굴이 생각보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이해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24살 때 첫 성형을 했는데요. 이거 8년 전이죠? 8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첫 수술과 재수술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수술에는 어떤 수술을 받았냐면은 자연유착, 지금으로 따지면 메모리죠. 그리고 앞트임, 눈두덩이, 지방 약간 흡입 3개를 받았고요. 재수술은 절개 눈매 교정, 절개로 쌍꺼풀을 한번 더 했습니다. 성형을 하게 된 계기는 그때도 별로 그렇게 작은 눈은 아니었는데 뭔가 큰 눈이 갖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제 눈에 대한 컴플렉스를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SNS를 시작하면서 셀카를 찍잖아요. 근데 제가 제 눈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미간이 이렇게 넓은지도 처음 알았고 눈이 좀 답답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페이스북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매몰 쌍꺼풀이 점점점 얇아져서 속쌍꺼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뭐 내가 엄청나게 예뻐지는 거를 바라고 성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쌍꺼풀이 한쪽 풀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짝눈일 때가 많아요. 티가 좀 잘 안 나는데 그냥 쌩얼일 때는 티가 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면은 이게 무쌍과 유쌍의 얇은 쌍꺼풀이어도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처음에는 테이프로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이것도 안 먹혔어요. 나중에 테이프도 안 먹혀가지고 더 늦기 전에 질렀죠. 사실 제가 첫 수술도 굉장히 고민하고 계속 미루다가 수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은 한 달 지났는데 쌍꺼풀이 다시 안 돌아오면 재수술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수술을 바로 했습니다. 병원을 선택하게 된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 수술을 받을 때 제일 광고를 많이 하는 데로 갔어요. 거기가 좋은 의사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재수술은 집 근처에서 했어요. 그 이유는 첫 수술에 마취해서 깼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저 진짜 집에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술 받았던 것보다 그 마취 상태로 어지럽고 그랬던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 나는 무조건 집 근처에서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집 근처로 알아봤고 제가 계속 발품을 팔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상으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사이트 후기를 보다가 이 눈 좀 마음에 든다. 이 눈이 내 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실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너무 솔직하게 상담을 잘해주셔가지고 그 병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제일 큰 요인은 처음에 수술했을 때 수술 끝나고 회복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슨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폭신폭신한 의자가 여러 개 깔려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전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뭐 마취가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막 집에 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났어가지고 이번에는 회복실을 좀 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복실을 좀 봤었죠. 근데 제가 재수술했던 곳은 회복실이 일단 1인실이었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을 때 나갈 수 있고 1인실인데도 침대, 장롱, 뭐 테이블 뭐 되게 깔끔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병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제 쌍꺼풀이 풀린 이유를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쪽 근육을 많이 쓰고 말을 할 때 눈을 크게 뜨려고 이마를 되게 많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비대칭이 있는데 이마가 비대칭이에요. 이쪽에 보면 이마가 쏙 들어가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마가 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쪽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주름도 이쪽이 더 많고 쌍꺼풀도 풀리게 됐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여기가 무쌍이고 여기가 이제 쌍꺼풀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한쪽만 수술을 하고 이마를 좀 눌러서 이마에 뭐 지방을 넣는다든지 뭐 필러를 넣어가지고 이마를 눌러서 균형을 맞춰보자. 그 방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재수술을 하자. 그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방법은 또 쌍꺼풀이 풀릴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수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2번 일하기 싫어서 저는 두 번째, 둘 다 절개로 했어요. 절개 눈매 교정, 절개 수술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처음 수술은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좀 아웃라인,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똘망똘망한 아웃라인으로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선생님 취향으로 계속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서 아유 예쁘다, 예쁘네, 예쁘다 계속 이러시면서 네, 선생님 취향대로 만들어진 눈입니다. 네,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뭐 어떤 분은 뭐 60만 원 했다, 70만 원 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앞트임 없이 뭐 지방 흡입 없이 쌍꺼풀만 이렇게 하신 분들이 6, 70이 드는 거고, 성형외과를 가면은 다양한 걸 부가적인 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앞트임, 자연유착, 지방흡입 이렇게 했었을 때 16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눈매 교정, 절개 해서 아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재수술 비용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받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재수술 비용이 있는지.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수술 비용을 왜 받는지. 제가 아직 그걸 못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이렇게 밑에 답글에다가 써놓을게요. 아무튼 재수술 비용이 55만 원이 들어서 총 192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가격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성형외과 언급을 하지 않고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좀 비싸죠. 비싼 만큼 잘 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내가 눈 재수술을 하려다가 눈탱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픔의 정도는 사실 저는 둘 다 수면 마취를 했고 보통 이제 부분 마취 하시는 분들이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프다고 들었는데 웬만하면 수면 마취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약간 좀 어지러운 거? 어지러움이 좀 심했던 거? 그런 거 말고는 아픔? 실밥 뺄 때 아파요. 근데 실밥도 그냥 실밥 아니고 앞트임 실밥 뺄 때 아파요. 저는 이번에 재수술을 하면서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근데 원래 앞트임 실밥이 좀 아프대요. 네, 그거랑 마취주사를 맞는데 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제 제 몸 안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그것만 좀 참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좀 그렇게 엄살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아픈지는 몰랐는데 이제 수술이 끝나잖아요. 수술이 끝나고 약간의 땡김? 약간의 이물감? 네, 그런 건 살짝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앞트임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앞트임 실밥 제거했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제 눈물을 엄청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붓기 잘 빠지게 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수술을 했었을 때는 겁이 많아가지고 탄수화물, 나트륨, 그냥 뭐 맵고
맵고 짜고 단 거 그런 거 전혀 안 먹었고요. 아무래도 자연유착이기 때문에 붓기도 엄청 빨리 빠져서 실밥 빼자마자 바로 화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호박즙을 정말 자주 먹었고, 이번에 수술은 좀 다르더라고요. 절개는 매물과 많이 달라요. 일단 붓기도 잘 안 빠지고 이게 화장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감각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절개를 했기 때문에 온전히 제 살에 붙으려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할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메이크업 영상이나 자주 올릴 수 있을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붓기가 언제부터 빠지냐면 2주 정도 지날 때, 그때 이제 눈 좀 괜찮다 할 정도고, 실밥 빼기 전까지도 눈이 엄청 부어있어요. 그리고 실밥을 빼고 나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훅 이렇게 붓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붓기 뺄 때 호박즙, 양파즙, 그리고 만들어 먹는 레몬숲 이렇게 3개를 먹었고요. 중간에 제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불닭 곤약 볶음면을 먹었는데 한 입 먹고 약간 실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다시 내려놨거든요. 이번에도 탄수화물, 나트륨, 맵고 짜고 단고 약간 이런 거는 좀 덜 먹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먹을 순 없어가지고 또 이제 한번 수술을 해보니까 먹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탄수화물은 조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매운 거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찌개류랑.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갔던 병원이 좀 컸거든요. 좀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수술하고 실밥 빼고 뭐 오라가란 소리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모든 병원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2번째 재수술 받았던 곳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지 3주에 한 번 실밥 풀 때도 원장님께서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틈틈이 뭐 한 달, 뭐 3주, 몇 주 해가지고 원장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네, 중간 점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술을 했잖아요. 하면서 뭐 코도 했냐, 입술도 했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원래 눈 하나가 인상을 되게 많이 바꿔놔요. 처음에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도 주변에서 저한테 코 잘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코는 자연산이고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냐면 애교살 넣냐고. 그치만 제 애교살은 자연산입니다. 그리고 코 얘기도 물론 들었고요. 입술 얘기도. 예. 그러니까 뭔가 눈이 커지면서 이목구비가 다 커 보이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좀 운이 좋게도 발품을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는데도 좋은 병원을 만나서 성공적으로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눈에 감각이 없는데 이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괜찮대요. 저의 후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갑자기 웬 이게 소세지냐. 왜냐면 거의 제 영상의 80%? 70%가 거의 쌩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영상을 찍습니다. 화장을 그때그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눈에 감각이 없다니까요, 이게. 느낌 되게 이상해가지고 웬만하면 화장할 때 많은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제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